반갑습니다. 수능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응원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23번 주제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간략하게 분석하고 내용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메뉴에 일단 빨간색깔로 적어놨는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돼요. when 다음에 ing 나오면 이때 ing는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동명사 아닙니다. 현재 분사예요. 해석할 때는 동사할 때라고 말합니다. 이때 when은 시간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 when to 부정사 해석은 언제 동사할지인데 이때 when은 의문 부사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조심하십시오. 어떨 때 ing인지 어떨 때 to 부정사인지. 그리고 지문에서 첫 줄에 as는 전치사로 뭐뭐로서란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without 다음에 specifying 명시하다 뜻인데 동명사죠. ing. 그리고 이 specify라는 단어가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what부터 empathy까지가 목적어절입니다. 이 what is meant by empathy는 공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라고 해석하면 되죠. 다음에 some business부터 쭉 가서 empathy 까지가 주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장의 중심이 되는 주절. 그 다음 콤마 나오고 ing가 뜨면 이거는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그리고 다음 줄에 for 의미상 주어 to 부정사예요. 그 다음에 다음 줄에 when 다음에 negotiating ing 나오죠. when ing 뭐 말 때니까 negotiating가 협상하다니까 협상할 때라는 말입니다. 이때 negotiating과 the end 다음에 making은 현재 분사로서 병렬 구조입니다. 병렬 구조. 다음에 others부터 쭉 가서 concern까지가 문장의 역시 주절이죠. 그리고 콤마 다음에 emphasizing 현재 분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ability는 뒤에 to 부정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해석할 때는 to 부정사가 ability를 수식하면서 해석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다음 줄에 by treating에서 by ing는 동사함으로서라는 뜻입니다. 이때 treating은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동명사가 되겠죠. 그리고 argue란 단어 주장하다 뜻인데 대시 접속사고 이 argue란 단어는 대절에서 해석할 때 주어가 동사 해야 된다라는 뭐뭐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면은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데 그때 should는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 해야 한다 뜻이 아닐 때는 즉 일반적인 사실의 내용일 때는 should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argue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should를 쓸 때도 있고 should를 쓰지 말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 what that translates to is인데 여기서 what절이 주어절이죠. 소위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what절이 주어절인데 what절 속을 분석하면 대시 주어고 translate to가 번역하다 뜻인데 translate to는 내용상 의미하다는 mean의 뜻으로 보세요. 그래서 이 translate to 다음에 목적은 what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what절이 주어니까 단수니까 is가 되죠. 그리고 비동사 다음에 대절이 보호절인데 대선 접속사 뒤에 문장은 완전한 구조입니다. 다음에 understand라는 동사와 다음 줄에 and 다음에 seek라는 동사가 병렬 패턴입니다. 그리고 seek to 부정사, try to 부정사 똑같아요. 동사하려고 애를 쓰다 노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what that translate to 위에 설명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is 대절이죠. 그 대절 속에서 companies가 주어인데 should take into account하고 쭉 나옵니다. 이때 take 목적어 into account라는 수가 있어요. 목적어를 고려하답니다. 근데 지금 take 뒤에 목적어 없죠. 그거는 뒤에 목적어가 길기 때문에 the specific부터 population까지가 뒤로 후치된 겁니다. 뒤로 위치되어 있어요. 이래 뒤로 넘깁니다. 이런 경우에 take 다음에 가목적을 쓰지 말고 그냥 목적어만 넘겨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take 목적어 into account 목적어를 고려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when designing도 뭐 할 때잖아요. 제품들을 디자인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문법적인 부분을 잘 살펴봤어요.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죠. 자, 해석 들어갑니다. 주제 문제죠. 주제 문제가 가끔 3점짜리로 배정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제목은 거의 3점짜리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주제도 많이 틀려 애들이. 왜냐하면 보기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주제 처음에 보시면 empathy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공감이란 단어가 나오는 독해 지문은 무조건 시험 준비,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시험 대비용으로 공부를 꼭 해두세요. 공감. 굉장히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소재입니다. 공감은 is frequently listed. 리스트가 타동사인데 여기서 B 플러스 PP죠. 빈번하게, 자주, 종종 목록에 올려진다는 겁니다. 뭐로서? One of the most desired skills in an employer or employee입니다. 그래서 고용주 또는 고용인, 즉 직원이죠. 직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desired, 바라는 기술들 중에 하나로서 종종 목록에 올려진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회사에서 고용주든 고용인이든 간에 공감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lthough 비록 without specifying exactly what is meant by empathy입니다. 정확히 공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시하지 않을지라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됐죠? 다음 문장에서 지금 some business가 나옵니다. 몇몇 회사들, 몇몇 기업들은 나오죠. 스트레스는 강조하다란 타동사입니다. 의미가 emphasize 동의어죠. cognitive empathy입니다. 인지적인 공감이죠. 인지적인 공감은 사람이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 인지적인 공감을 강조를 합니다. 이게 주절이에요. 뭐 하면서 강조하냐면 emphasizing the need for leaders to understand the perspective of employees and customers when negotiating deals and making decisions. 거래를 협상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직원들과 고객들의 그런 관점을 리더가 이해할 수 있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지적인 공감을 강조한다. 일부 기업들은. 그 다음도 다른 기업들이 나오겠죠.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some businesses, others가 나왔다는 것은 공감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가 적용이 이런 범위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른 기업들은 또 강조를 하는데 effective 단어 잘 챙기세요. 정서적인 공감을 강조한다. 그리고 empathic 공감적인 관심, 즉 정서적인 공감과 공감적인 관심을 강조를 합니다. 뭐 하면서 emphasizing the ability of leaders to gain trust from employees and customers by treating them with real concern and compassion이죠. by야 이제 뭐뭐 함으로써니까 그들, 여기서 그들은 앞에 있는 직원들과 고객들이겠죠. 직원들과 고객들을 진정한 관심 그리고 어떤 동정심, 좀 해석은 좀 그렇지만 연민의 정, 동정심 이런 걸 가지고서 대함으로써 직원들과 고객들로부터 트러스트, 신뢰, 믿음을 리더가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면서 리더는 즉 고객들을 진정한 관심과 어떤 동정심을 가지고서 대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직원들과 그런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잖아, 리더가. 이런 능력을 강조하면서 다른 기업들은 정서적인 공감, 그리고 공감적인 관심을 강조하고 있답니다. 다양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공감이라는 내용이. 다음에 when some consultant입니다. 자문위원인데 몇몇 자문위원들은 주장을 합니다. 대체를 성공하는 회사, 성공적인 회사들은 길러야 된다. foster. 공감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고 주장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대절입니다. 회사가 훌륭한 시장 연구를 이행하고 수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시장 조사를 아주 잘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소비자, 고객을 이해한다는 말이죠. 거기서 공감 능력을 길러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부 자문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또 다른 견해죠. 그 다음에 in other words, 그 말을 다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unempathic, 위에서 나왔죠. 공감적인 회사가 이해를 합니다. the need, 필요한 거, want는 원하는 거, 그 회사의 고객들의 필요한 것과 요구사항들, 원하는 것들을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야.
those needs and want 그러한 필요한 것과 원하는 그 요구들을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그런 회사는 when some people 일부 사람들이 자 empathy design with empathy 해석 잘해야 돼요. 공감을 담은 디자인이야. 공감을 담은 디자인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대체입니다. 회사들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뭘 고려해야 되냐면은 줄쳐 있는 부분 먼저 할게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나 나이 드신 분들, 영어권이 아닌 화자들, 그리고 생명인 사람들, 기타 등등 다양한 어떤 나름의 특징을 지닌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룹이겠죠. 이런 사람들인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감을 담은 디자인을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 회사가 제품들 디자인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처음에 공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밝히진 않았지만은 공감은 고용주나 직원에게 가장 바라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처음에 운을 띄었죠. 그러면서 일부 기업들은 인지적 공감을 강조한다는 말이 나왔죠. 그리고 다른 기업들은 정서적 공감을 강조한다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일부 자문위원들은 시장조사를 잘 수행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또 일부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고려하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걸로 이야기를 쭉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제가 이제 몇 번인지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Diverse benefits of good market research입니다. 훌륭한 시장조사의 다양한 혜택들이겠죠. 자, 1번 보기는 시장조사에서의 공감의 의미는 설명하는 부분은 본문에 있었어요. 근데 그 혜택에 관한 내용이 없잖아. 그래서 틀린 겁니다. 알았죠? 두 번째, negative factors in making business decision이죠. 사업 결정을 내릴 때 부정적인 요소들이겠죠. 사업 결정을 내릴 때 부정적인 요소들. 사업 결정을 내리는 내용은 본문에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틀립니다. 세 번째, difficulties in designing products with empathic concern이죠. 공감적 관심을 가지고서 상품을 또는 제품을 디자인하는데 어려움이죠. 자, 3번은 디자인 측면에서의 공감의 의미를 설명하는 예시는 있었는데 이게 주제는 될 수가 없어. 주제가. 그래서 3번은 또 오답으로 많이 학생들이 찍었을 것 같아. 틀립니다. 주제가 될 수 없어. 전체를 다 포함할 수 없거든. 4번에 efforts to build cognitive empathy among employees입니다. 4번은 직원들 사이에서 인지적 공감을 쌓으려는 노력들이겠죠. 이게 오답이에요. 굉장히 4번을 학생들이 많이 찍었는데 4번은 직원들 간의 공감은 필요한 기술이라는 내용은 있었어요. 언급은 있었는데 공감을 쌓으려는 노력에 대한 건 없었잖아. 그래서 이게 공감을 쌓으려는 인지적인 공감을 쌓으려는 노력은 없었다는 거죠. 틀립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5번이 정답이 되는데 different, 다양한 interpretation, 해석이죠. of empathy in business입니다. 사업에서 또는 기업에서 공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죠.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감은 사업에서 중요한 하나의 덕목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공감의 의미는 정확하게 특징적으로 정의를 내리진 않았지만 다양한 사업적 측면에서 공감의 다른 의미와 해석을 이게 소개해주는 그런 내용의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됐죠? 문제가 그렇게 쉽진 않았죠. 보기도 분석하는 게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영어로 된 주제나 제목, 이 보기 분석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주제 제목의 보기 분석을 잘 해야 뒤에 나오는 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 문제에서 영어로 된 거를 또 보기를 걸러내는 그런 연습도 많이 도움이 돼요.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복습 철저히 하시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세요.